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8분 정도로 간단하게 또 아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아침에 만나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밑에입니다. 밑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말 전에 금리 인하 적절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분이 평소에 어떤 스탠스를 취했으며 평소에 매파적이었는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이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늘 말씀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또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이상한 말만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늘 주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께 재산을 자랑을 하면서 너 이거 하고 싶지? 이거 하고 싶으면 뭐 해라? 그런 거 막 뭐 슈퍼카 보여주면서 뭐 가입하려면 뭐 막 몇백만 원 내라,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제가 쭉 썰을 풀어드리겠지만 네, 여러분만의 지식을 기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사이클 중에서 회복, recovery, 회복하고 있는 사이클에 여러분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량주 과정 원하신 분들 어제도 한번 가입하셨던데요. 네, 고량주는 선물 거래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선물 거래는 막 10배, 뭐 10배도 뭐 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20배, 50배, 100배, 125배, 네, 도박이죠. 네, 이런 거 철저하게 지향합니다. 얼마든지 건전하게 하면 건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적어드렸던 것은 천봉크라는 선물거래 종목이었는데, 네, 이때 B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매수 일지를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엿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지금이 타이밍이군요 라고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아이고, 넘길 뻔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선물거래 또 포트폴리오인데 보여드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정리했습니다. 어제 다 정리했고 18.11% 2배로만, 만약에 제가 3배로 했다면 36%였겠죠. 20배로 했다면 180%였겠죠. 전 2배로 한 겁니다. 뭐 겨우 18%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배팅 금액은 여러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딱 3,000으로만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회원분들도 또 수익, 이분도 3배 깔끔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원하신 분들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고요.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듯이 이 암호화폐 거래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면 저는 손 안 대는 게 맞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읽어봐도, 제 노하우를 다 들어봐도 될까 말까거든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장기 투자 단타 그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었나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투자 하세요. 업베이트에서 아니면 빗썸에서 하세요. 단타 계정 코인원에서 어제 이거 코인원 가입하신 분 어제 2만원 다 받으셨을 겁니다. 코인원 그 계정으로 코인원이 합법적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축하금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받으셨을 거니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달 6월 16일에 받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코인원 계정 없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에서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초대코드 자동으로 입력돼 있죠. 자동으로 입력 안 되면 이거 입력하시고 가입 시작. 뭐 가입은 30초면 되죠. 30초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입하시고 초대코드 입력하셔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코드 이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까지 해야 됩니다. 거래 안 했는데 2만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입, 이벤트 코드 입력, 거래까지 마치면 다음 달에 2만 원을 지급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리플의 가격은 717원. 좀 리플의 가격이 많이 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려 보긴 할까요? 네,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론즈 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조금 소화 매물이, 이거 마찬가지로 네, 너무 탐욕의 위치까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네, 메이저 자금 좀 나오고 있죠. 네, 모든 게 다 최상이기 때문에 지금 소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부정적인 것이나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에 맞추려면 여러분도 이 사이클에 맞추면 되잖아요. 제 숱하게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긴 했는데, 이런 데 못 잡으면, 그러니까 리플로 단타 안 하고 싶으시면 다른 종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위치는 비슷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디테일한 것들, 특히 이 차트는 제가 고량주 과장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 차트니까 이걸로 힌트를 많이 얻어서 저도 일기장에 적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공부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이런 것들은 다 펀드 설계사들이 또 다른 데다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손실 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원금 까이는 거예요. 좀 그 리스크 높은 펀드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여러분 손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시고, 위에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닥사는 아까 말씀드린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이 3대 거래소를 닥사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대국민 광고 캠페인 나선다. 좋죠. 네.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3대 거래소가 참 좋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코인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이 회사의 대표가 안티 해커, 차명훈 대표라고 말 그대로 해킹 막는 그 대회에 우승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래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코인원 계정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부계정으로 갖고 있으면 참 좋죠. 빗썸 갖고 있고 코인원 갖고 있고 좋잖아요.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말 전에 금리 인하 적절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1회 연말쯤에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평소에 어떤 분이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더할 수 있을 테니까 쭉 하나씩 호투해 보겠습니다. 5월 17일에 이건 오늘 기사네요. 네, 했고요. 5월 10일에 연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 똑같은 발언하셨네요. 한 차례. 자, 작년 10월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년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작년 말이면 2023년 10월이면 상당히 오래 전이에요. 한 7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10월 10일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제는 금리 인상 그만해라. 합리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작년 8월 5일.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 계속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6월 29일. 금리 인상 힘들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상 범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6월 23일.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지지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금리 인하, 근데 이제 5월 16일에는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 2023년 5월에. 2023년 4월에는 다음 달 마지막 금리 인상할 것이다. 2월 7일, 작년 2월 7일에는
금리 인상 필요하다. 작년 1월 30일에 금리 인상, 작년 1월 7일 5%까지 인상 예상이다. 이때는 계속 금리 인상을 또 주장하고 있죠.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완전히 지지한다. 금리 인상 화끈하게 완전히 지지할 테니까. 자,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지금 이 판 그대로를 읽고 발언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결론이 내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과 2023년은 가장 힘들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020 가장 힘들 때, 자, 지지한다. 네, 무조건 온건파는 아니었네요. 무조건 비둘기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라파엘 보스틱입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옮겨졌다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1회 정도 금리 인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면서 정확한 솔루션을 공개를 하는 그런 분이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트코인의 미래, 아니면 리플 소송, 이더리움 ETF, 물론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 비트코인, 아니면 리플 소송, 이더리움 ETF, 이러한 소식들은 여러분과 같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이건 차별화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다 이 제도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판에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둔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시다. 이것은 여러분과 같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차별된 지식이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이요. 내가 소화시킨 지식이 돈이 되는 것이지, 지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또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인생에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벌면서 좀 성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런 좀 말 돌려서 하기 좀 힘드네. 어쨌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화한 지식, 내가 소화시킨 지식이 돈이 되는 것이지, 남의 말, 남의 댓글, 남의 유튜브 채널, 코인 정보,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돈이 되는 것이다. 내가 소화시킨 지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틀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economic cycle, 경제 사이클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마인드 매핑 하세요. 그대로 여러분 두뇌 속에 집어넣으시라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해를 시켜두시면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이 될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 진입 시기,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과 2023년 리세션, 침체 시기였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죠.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이 두 해 동안은 recovery, stocks gain momentum, 주가가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회복하는 달입니다. 회복하는 두 해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이거 처음 봤네. 이게 정확하네. 딱 이거고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026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expansion, 확장하게 됩니다. 차트로 치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될 겁니다. 그냥 분위기 좋네. 그런 느낌 좀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부터 2031년은 절정. 정말 절정,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주식 같은 걸로 그냥 누가 들어가도 다 수익 나는 막 그럴 때 있잖아. 우리 단장 몇 년 전에 그랬었잖아. 2020년, 2021년에. 그게 딱 지금 그거예요. 그때 뭐 그랬잖아요. 2020년, 20년.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주식은 선물해야 된다. 그 타이밍 잡아서 막 책 엄청나게 내고 강연 뛰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삼성 주식 10만 전자 간다. 네, 다 이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굳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이 경제 사이클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제로 금리에 그냥 최고였어요, 최고. 진짜 돈잔치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대출하면서 막 주식 담보 대출 막 이런 거 하면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막 최고일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맨 모두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여기로 접어든다. 이게 바로 경제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긴 경제 사이클을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지금 리플도 지금 호적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하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불가능에 가깝냐면 변화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내가 느끼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저도 인생 살면서 뭐 독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내가 너무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고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그냥 그저 그렇게 버는데 왜 누구는 계속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까? 불법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찐 부자들 있잖아요. 왜 저런 인생을 사는 분들은 계속 저런 인생을 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그렇지 않은 삶을 살까? 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다. 저도 정체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네,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독서를 먼저 해야겠다. 변화를 주고 싶다, 내 인생에. 그래서 시작한 게 저는 독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독서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 변화가 없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뀌고 싶은 마음을 내가 느껴야지 내가 바뀌거든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경제 사이클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봐야 그래, 열심히 떠들고 좋은 말이네. 그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나는 오늘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의 발전은 또는 변화는 정말 위험되지만 없다. 왜냐면 내가 그래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특정한 분의 삶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투자도 편해집니다. 시간이 언제? 그렇죠. 굉장히 까마득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른 해, 밤에 뜬 달, 시침, 달팽이. 네, 우리 눈에는 안 가는 것 같지만 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잖아요. 결국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히 또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모든 분들을 저는,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바꿀 생각은 없지만, 어, 왜냐면 지금 716이 뭔데, 욕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가격이잖아요. 리플 2024년 5월 17일에 리플의 가격이 716원이에요. 욕 나올 가격이잖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비트코인 9천만 원이잖아요. 예, 인정한다고요. 솔라나 22만 원이잖아요. 인정한다니까요. 기분 나쁜 가격이죠. 기분 나쁘라고 세력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시간은 다 가고 있어요. 언젠가 또는 조만간 리플의 가격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리플은 어차피 안 되고 시간도 어차피 안 가. 언제 여기까지 가. 그래서 나는 답답해 라고 할 뿐입니다. 아까 다시 우리 애틀랜타 연준 총재로 돌아가서 그분은 메타인지가 잘 된 사람입니까? 메타인지라는 말 너무 어려우시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입니까? 아까? 네, 맞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딱 달라지는 딱 그 리세션에서 리커버리요. 딱 지나가는 그 멘트를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 잘 기억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때는 아까 뭐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연말께 1회 금리 인하. 이때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때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의 말이 바뀌는 사람인가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경제 시계, 경제 사이클 이런 것을 총재의 입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지식이 없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암호화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20분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 8분 한다는 걸 20분. 제가 늘 그렇죠 뭐. 열정이 너무 넘쳐나서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큰 지도는 이거라는 거. 중간 지도는 뭔가?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작은, 더 디테일한 지도는 소송, 암호화폐 비전 이런 것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이겁니다. 이 심벌을 잘 보시죠.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2026년, 7년, 8년, 9년 확장, 그리고 2030년, 31년 절정. 근데 이 사이클은 뭐다?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돌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20대, 30대 빼면은 40대부터 치면은 기회가 이제 몇 번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여기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키워드를 꼭 갖고 계십시오. 이거 놓치면 또 10년 뒤에 또 바라봐야 돼요. 근데 10년은 너무 커요, 솔직히.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10년은 크잖아요. 어떻게 10년을 기다려요? 월드컵 4년도 못 기다리는데. 저의 지식이 저의 부족한 지식과 저의 부족한 전달력과 저의 부족한 교수법이 그나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가격을 보면 아니네. 마음대로 하시죠. 이제 마음대로 해라. 네, 이제는 불특정인들을 제가 이렇게 계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량주 과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나 있다.
코인키스님 덕분이죠. 겸손함. 그죠? 겸손함, 무덤덤함.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투자자의 기본 덕목이죠. 덜렁댐, 욕심, 과도함, 무모함, 무지식, 이런 것들은 투자의 최악입니다. 최악. 남의 말 듣고 따라하는 거, 코인 정보 찾아다니는 거. 제발 유튜브에서 코인 정보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 예. 제가 나중에 유튜버가 이제 한 50만 명, 100만 명 되면은 좀 준정의의 사도는 할 용의는 있어요. 용의는 있지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굳이 제가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어차피 당할 사람은 다 당하길래 아직도 코인키스를 사칭하면 그게 코인키스인 줄 알고, 예, 거기다가 몇백만 원 갖다 바치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제가 지금 제 육성으로 대놓고 한 달 12만 원 수강료니까 12만 원 내면 고량주 과정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듣고 몇백만 원 사칭하는 데다가는 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12만 원? 별거 없겠네. 비싸다. 우와, 코인키스 대표가 직접 전화했어. 아니, 내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하냐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 어제 허경영이 저한테 전화 왔던데,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끊어버렸죠. 허경영이 전화하면, 아이고 우리 총재님 진짜 너무 팬이에요, 제가 이래야 됩니까? 예?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되 지식은 풍부하게 쌓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기 투자, 단타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통장은 2개 이상이잖아요. 암호화폐도 통장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업비트 비싸면 그대로 두시고, 코인원 여러분께 그냥 뭐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코인원에서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추천 초대코드 입력하시고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고 거래까지 해야 됩니다. 거래 안 하면 안 돼요. 거래까지 이 3개 꼭 기억,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월달에 하신 분들은 어제 2만원 다 받으셨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 오늘 포함해서 이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다음 달 16일에 이벤트는 한시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죠. 원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12시 반쯤에 뵙도록, 12시나 12시 반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네, 화이팅이고 힘내셔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움직이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현명하게 헤아려 보셔서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일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